뭐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치고 들어오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분 엑스퍼트 김찬수 세무사. 안효정 세무사.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이제 다 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갑질. 갑질 사례를 얘기하면서 네. 우리 가맹점 대표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갑질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다양한 게 있는데 가맹사업법이 오래된 법은 아닌데 대부분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하면서 다양한 갑질 사례가 벌어지면 그 법이 보완되는 식으로 좀 이렇게 됐어요. 요즘은 많이 없는데 베네로 시작하는 기억나세요? 아. 베네 카페 거기는 가맹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보신 적 있으세요? 보기 힘들죠.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충북 제천 가면 가끔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간판만 달려있고 그냥 카페만 하는 거죠. 명맥만 유지하는 거고.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가 이제 특이하게 가맹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비가 억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가맹점이 늘어났겠죠? 네네. 장사가 잘 돼서 어느 정도 투자금이 회수될 때쯤 다시 리뉴얼을 합니다. 리뉴얼하는 이유는 뭐냐? 인테리어 공사의 본부에 수익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기기나 설비나 이런 게 노후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리뉴얼 한다는 의미로 싹 다 뜯어고치거든요. 하기 싫은데 안 한다? 그럼 가맹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 그리고 편의점 보면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24시간 안 하는데도 나 안 하는데 요즘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이제 수익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편의점 24시간을 강제화했거든요. 영업시간을. 근데 중노동에 시달리던 점주가 암에 걸린 사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회화되면서 영업시간을 좀 조율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편의점 보면은 영업시간이 24시간 아닌 데도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업시간 만약 강제화를 생각하면 못 쉬는 거예요. 나는 가맹본부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 24시간 하는 거는 점주들의 선택인 거네요? 일단은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상권이나 이런 걸로 봐서 실익이 없다 하면은 이제 조율이 좀 가능한 걸로 가는 거고 옛날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죠. 편의점은 무조건 24시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4시간. 그러면 이제 전기세도 회수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 알바는 또 비싸잖아요. 아르바이트 맞아요. 고용비는. 그런 비용도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갑질에서 요즘 좀 탈피가 됐는데 아니 그럼 인테리어 하는 업체도 자기 가족들이랑 친척들 이제 업체 써가지고 하면 좀 수익도 좀 얻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도관 회사를 하나 만들죠. 아하.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하려면 실내 건축업 뭐 이런 걸 별도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허가를 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가족회사나 지인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별도로 쉐어를 하는 그게 약간 차액 가맹금의 형태인데 가맹금은 아닌데 가맹금 같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하면은 평당 한 500이면 끝날 것을 여기랑 해야 된다고 하면서 평당 한 1000에 해버리니까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마감이나 이렇게 디자인인데 곧장이 본부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요즘은 그게 많이 법제화 됐어요. 그걸 바꾸려면은 음식점이면 영업 허가나 이런 식료 위생법에 의해서 손님에게 제공 못할 정도의 기기가 노후화가 됐다거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본부에 수익 창출을 했던 게 요즘은 법제화 됐다는 거죠. 왜 웃어요? 왜? 이렇게 땀이 인중에 그래요? 땀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 봐야겠다. 여기 봐야겠다. 다시 뭘 다시? 어제부터 다시. 법제화 됐어 끝이에요? 법제화가 됐다는 건 무분별하게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거래처에도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가끔 가맹에서 일을 받을 때가 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그쪽이랑 컨택이 되면은 막 여기 지점이 막 늘어날 거니까 늘어나는 인테리어도 할 거고 또 몇 년 주기로 또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그런 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이익이 많이 남기도 하거니와 근데 이제 정보공개서에 인테리어는 어느 업자랑 하는지 거래처를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차액 가맹금이 있으면 얼마를 수취한지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픈을 하도록. 네, 근데 차액 가맹금이라는 명칭을 잘 모르죠, 일반인들이. 차액 가맹금이 되려면 그 거래상의 세금 계산서 내는 걸로 전표에 남아야 되는데 전표에 남지 않게끔 백마진 형태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회피하는 방법은 솔직히 있다. 제도의 허점을 피해서. 그럼 예전에는 인테리어로 빼먹었는데 요즘에는 뭘로 빼먹어요? 유통 마진. 유통 마진, 그 중에 이제 커피 하면은 우리 종이컵이라든가 뜨겁지 않게 하는 거 뭐죠? 뭐 그런 슬리브라든가 홀더라든가 간단하게 면 티슈라든가 우리 어떤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면 그 상호로 표방하는 로고가 제품 전용 상품처럼 한 게 있어요. 근데 충분히 기성이 있는 좋은 품질의 좀 저가를 갖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입이라고 보고 가맹본부가 제재를 하죠. 그것도 맞고. 네, 그래서 요즘 필수 품목이 최근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개정이 됐고
있고 8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가 계도 기간에 있으며 연말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꿀 때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하면은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이뤄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조율할 수 있게끔 법이 좀 개정됐죠. 네. 커피 마실 때 막 휴지 여러 장 들고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실제 사람이에요. 좀 많이 쓰는데. 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껴야지. 아껴야지. 프로모션 이런 거. 아, 프로모션 하면 또 나는 이 프로모션 참가하기 싫은데 염가로 이제 대규모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은 이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긴 해요. 배제하는 그런 점주들은 빼서 진행하긴 하는데 판매본부 입장에서도 안 따라주는 점주니까 음으로 양으로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할 때 그 할인에 대한 흡수를 본부가 하느냐 가맹점이 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죠. 할인을 하면 매출에 할인폭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 흡수를 가맹본부가 많이 해주지 않는다. 마진율에 대해서 본사가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고한 같은 거 아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점주가 부담하는 거냐 본사가 부담하는 거냐 그것까지 내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던데. 되는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광고비나 이런 프로모션도 일정 부분 이상일 땐 몇 프로 받고 본부가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되면 그게 정보 공개서 상에도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로 돼 있는데 대형 본부는 몰라도 중소형 본부는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메가커피의 손흥민 이제 광고비가 엄청 비싼데 비싸죠. 점주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데 비싼 광고 모델 채용했다고 그걸 또 부담을 점주들한테 좀 부담을 아, 근데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슈퍼스타를 채용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는데 투입되는 원가 대비 상승 매출이 미치지 못하면 점주들의 피해로 돌아갈 거면 그냥 메가 커피의 가맹 점수 늘리면서 본부의 프리미엄만 올리는 그 효과만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주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할인 쿠폰 같은 거 보면은 정가를 안 사고 할인된 가격으로 사지만 현장에 가면은 정가를 구매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한 걸로 그냥 발행을 해버리거든요. 그 역시도 매출은 거기서 고스란히 인식했겠지만 우리는 싸게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점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것조차도. 그럼 이런 부당한 요구하면은 점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은 소소하게 이런 거를 모아서 하는 가맹점주 협의회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 말고 소위 말해서 부당하게 돼서 매출이 꺾이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러면 가맹본부가 광고나 이런 프로모션 할 때 절차를 안 지켰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했거나 이럴 때는 공정이나 이런 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좀 단축하기 위해서 소송 효과에 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제도가 있죠. 공정위. 근데 가맹 점주랑 본사랑은 어쨌든 힘의 균형이 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조정이 들어갔을 때 점주들의 권리나 그런 것들이 보전되는 확률이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가맹점주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본부로 갈 것이며 본부가 소액해주면은 같이 망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가맹본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정보공개서를 좀 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뭐 조정이나 화해나 그런 게 있었으면 히스토리에 남거든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랑 어떻게 가는지는 간접적으로 그 서류를 보면 알 수는 있죠. 물론. 그 요즘에 그 연돈 백사장님이 핫한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가맹본부가 매출을 속이거나 그래서 가맹점주들 기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백 대표님이 직접 나가서 점주들한테 설명한 건 아닐 거고 단순히 이제 그쪽에도 영업팀 같이 그렇게 이제 슈퍼바이저처럼 가맹 계약을 하고 그런 설명 와중에 영업적인 게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점주들이 얘기하는 손해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런 말까지는 안 했을 거고 그건 좀 점주들이 확대 해석했다거나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좌파적 성향이 들어있는 거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던 시점에서 안 될 때의 간극 차이가 너무 크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점주들은 허위 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그런 사례가 본처럼 조금 큰 데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중소형 가맹본부 중에는 그런 데 되게 많아요. 오픈바를 몇 개나 안 당하고 오히려 또 손해인 데도 되게 많아요. 잘못 선택해가 백 대표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다. 그러면
그런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뭐 이런 갑질 사례 부당한 것들 좀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정보공개서를 열면은 가맹점이 지역별로 몇 개가 신규가 탄생이 되고 몇 개가 해지되며 몇 개가 명의 이전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재고가 들어오면 뭐 얼마가 팔려나오고 얼마가 남는지 그것처럼 기초에는 빵이었는데 가맹 계약으로 10개가 생겼고 2개가 가맹 해지됐고 뭐 2개가 명의 이전됐다. 그러면 2개만 해지됐잖아요. 8개가 남고. 근데 명의 이전이랑 해지가 많은 데는 존속률이 낮은 거죠. 그냥 가입이 되게 많고 명의 이전도 별로 없고 해지도 없는 데는 거기 진입한 가맹점들이 쭉 간다는 거고 해지는 없는데 명의 이전이 되게 많아. 해보니까 얼마 안 돼서 가게 팔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게 많으면 이건 좀 시그널이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그럼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네. 세무사님한테 여기 해도 되냐고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굳이 거예요? 저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얘기하셔도 제가 이제 소상히 설명해 주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설명해 주는 란이 있고 각 가맹본부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쨌든 가맹 본사에서 갑질 네. 사례가 이제 시대가 변해도 법이 보완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맹 점주들이 본인들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정보 공개서 네. 그것도 사전에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약간 꿀팁처럼 마지막에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작정 빨리 계약을 가맹본부는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왜냐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은데 이탈하려고 하면 빨리 어떻게든 가맹을 계약을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원래 가맹 계약의 프로세스는 점주와 본부가 만나서 숙고 기간을 좀 거쳐요.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가맹 계약서랑 정보공개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할 수 없어요. 14일이 지나야 정식 가맹 계약이 체결 가능하고 좀 단축하는 방법은 점주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자문 받은 확인서가 있으면 7일로 단축돼요. 오, 네. 되게 잘 돼 있네. 근데 대부분 빨리 계약을 해버려요. 그거조차도 몰라요. 14일 넘어서 해야 되는 것도 몰라서 일단은 영상을 보시면 그건 알고 들어가라. 그리고 너무 빨리 드라이브 거는 데는 좀 피해라. 그리고 내가 정말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오늘 도장 찍는 날이어도 주변에 정말 매장 가서 인터뷰처럼 물어봐도 되죠. 저도 어디 매장 가서 이거 할 건데 어때요? 물어보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계약하시면 할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어느 계약에나 다 있어요. 20보점까지가 가맹금이 없어요. 그 나가면 가맹금 얼만데요? 가맹금 교육비 뭐 300에 대금 500에 보증금 500인데 교육비랑 가맹비를 20보점까지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안 할 수가 그리고 없는데요? 초창기 세팅에 다양하게 프로모션이 들어가죠. 유념을 했던 가맹 본부가 그래버리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지 제가 그 입장에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하죠. 급하게 하지 말고 그 숙고 기간 동안 네. 신중하게 그럼요.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럼요. 해서 의사결정을 네. 해라. 그거 더 모르겠으면 가맹거래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가맹거래사. 네. 오늘 너무 좋은 꿀팁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엑스퍼트 프랜차이즈 센터에 물어보고.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학원 프랜차이즈 되게 많거든요. 학원 전문 세무사님도 계시고. 가맹본부가 커지면 유튜브 내는 데도 홍보하는데 유튜브 전문 세무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기장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점프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격리 아웃소싱이 필요하면은 아웃소싱 센터를 갑자기 지금 하면 되고 엑스포트 홍보. 보면은 한 큐로 된다. 좋습니다. 마무리는 그냥 급하게 끝!